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스왑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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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왑 기능에서는요, 이 섹션을 여러 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개수의 제한이 없어요. 한 개 이상의 단면이,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면이 가이드라인, 안내선인데, 이건 최대 3개까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맥시멈 3이라고 되어 있죠. 최대 3개의 안내선 따라 흘러가는 솔리드 바디나 시트 바디를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 커브를 하나만 잡느냐, 두 개를 잡느냐, 세 개를 잡느냐, 또 섹션을 하나 잡느냐, 두 개를 잡느냐, 세 개 이상을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틀려지게 됩니다. 여기 섹션 옵션이라고 있죠. 이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섹션 스트링을 얼라이먼트, 정렬한 얼라이먼트 관련해서는요,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을 지정할 수도 있고 스케일링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솔리드 바디로 만들 수도 있고 시트 바디로 만들 수도 있고 면을 하나의 단일 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어떤 분할된 면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타 가이드라든지 섹션에서는 이렇게 단면을 좀 더 부드럽게 또는 직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해나가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스왑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이 가이드가 반드시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코너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각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바로 90도 꺾여서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각진 코너 부분에 대한 스왑 형상은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배째라 이건데,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배째면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데. 자, 다른 명령어 있습니다. 다음 배우게 될 스왑 얼론 가이드라는 명령을 쓰시면 이 각진 코너 따라서 단면이 흘러가는 스왑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파인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죠. 스파인을 지정하느냐 안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스왑에서는 스파인을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스파인은 아무 때나 활성화되지는 않겠죠. 최소 단면이 이렇게 2개 이상, 그렇죠? 가이드가 2개 이상 잡혀야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수입 형상을 만들 때는 이 분홍색 단면을 파란색 가이드 커버 끝에다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쪽이나 또는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데, 단면에 가이드 커브의 중간쯤에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본 옵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섹션의 로케이션, 섹션이 뭐죠? 단면이지 않습니까? 단면의 위치가 anywhere, 야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가이드 커브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anywhere along 가이드는요. 그렇지만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내리시면 end of 가이드로 해놓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분홍색 단면이 가이드의 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리포지셔닝 하는 거죠. 위치를 재설정해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 나서는 여러분이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보았습니다만, 섹션이 한 개 있고요. 가이드 커브가 한 개인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런 오리엔테이션 기능,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스케일링 기능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섹션이 한 개가 있고요. 가이드가 두 개인 경우에는 스케일링 기능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이 세 개고 가이드가 한 개인 경우에는 또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단면과 단면 사이에 어떤, 그렇죠? 보관 효과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이 두 개고 가이드가 세 개다. 그러면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 이미 단면 생각해 보시고 자세, 그렇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다 자세까지 잡아주는 안내서까지 있는데 더 이상 제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플릿 아웃, 아웃풋 얼론 가이드 섹션 이렇게 셀렉트드 해놓으면 이게 체크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엣지선이 다 살아있는 거죠. 없으면 그냥 하나의 단일면으로 생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여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따라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가 되겠어요. 자, 여러가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스왑 하겠습니다. 리셋 하고요.
섹션은 여러 개를 잡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였죠. 첫 번째 섹션, 뉴셋, 두 번째 섹션, 뉴셋, 세 번째 섹션 하면 이렇게 섹션 3개 잡았습니다. 맥시멈 가이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가이드가 이쪽 파란선인가요? 하나 잡았어요. 하나 생성이 됐죠? 그럼 스파인을 쓸 수 있나요? 안 씁니다. 못 써요. 최대 2개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자, add new set 두 번째 가이드 됐죠? 그럼 가이드가 스파인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new set 세 번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최대 3개까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new set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최대 3개까지만 가이드 안내선을 자세를 잡아주는 선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보죠. 컨트롤 J 누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보이 값을 한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그렇죠? 보이선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생성되는 모양이 뭐에서 제어할 수 있다. 이 스파인을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스파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스파인을 지정을 하면요. 이 선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탁 지정하면 모양이 어떻습니까? 등 간격으로 이렇게 유니폼하게 이렇게 배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하면 약간은 지금 단면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언유니폼하게 이렇게 배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스파인을 지정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스파인은 설계를 잘 하셔야겠죠. 아무거나 스파인이 그렇죠?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뭐 하나씩 하나씩 다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앱에 보시면 리셋 단면이 이 단면을 써보죠. 근데 가이드를 이 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면이 어디에 있던 이 가운데 쯤에 있는데도 이 가이드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다 수입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 섹션 로케이션이 anywhere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엣지가 더 살아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겠는데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섹션은 이거는 관계없죠. 그렇죠? 마치 이 단면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쪽 끝에 있는 것처럼 변형을 해주는 거죠. 위치 제 포지션 아니면 가이드가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면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해서 수입이 되는 건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써야 될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다시 한번요. 단면은 요거라고 해보죠. 가이드 커브 죄송합니다. 이선 단면하고 가이드 커브하고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가이드 커브 하면 다른 거랑 잡아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위치에서 이거하고는 단면을 붙지 않습니다. 다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단면이 가이드 커브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 단면을 가이드 커브에 붙인다든지 가이드 커브를 이 단면으로 지금 가이드 커브가 단면으로 오는 거죠. 사실은 위에서 보면 가이드 커브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사실은 단면이 가이드 커브를 이렇게 딱 붙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면하고 가이드 커브 항상 붙어있어 교차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이 이렇게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차는 돼 있어야죠. 이 단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단면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면을 이 가이드 커브가 이렇게 돼야겠죠. 관통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이드 커브를 지워버리고요. 단면은 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가이드 커브를 저는 뭐 이 생뚱맞게 이 선 따라 흘러가게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그렇죠? 되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작업할 일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아시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렇죠? 홍시 맛도 안 나는데 홍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대장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쓰잘데없는 얘기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섹션이 한 개고요. 가이드가 한 개일 때 오리엔테이션하고 스케일링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예제를 한번 보죠. 셋, 리셋 하겠습니다. 단면은요, 저는 피처 커브를 할까요? 빨간색 있죠? 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이드 최대 몇 개까지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입니다. 자, 요 선 있죠? 탄젠트 커브를 하셔서 이 선 따라 흘러가게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가이드 커브가 이렇게 딱 평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렇죠? 뭐 굳이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죠. 파라미터 프리저바 하면 엣지가 생성되죠. 그리고 전체 길이를 하나로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잘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보죠. 얼롱 페이스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에 페이스 노멀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픽스 값입니다. 단면의 경로 따라 흘러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수입을 하는데 피처 커버 이 스케치입니다. 그냥. 이 분홍색 선 있죠. 얘를 따라 흘러가게끔 해보도록 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얘가 어떻습니까? 삐딱하게 이렇게 이거는 원래는 정상이에요. 이 커브의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커브의 노멀 방향 어디 쪽이죠? 이쪽이 되겠죠, 이쪽. 그렇죠? 이렇게 단면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베이스의 노멀 어떤 베이스 잡으면 될까요? 옆면 있죠? 옆면 자, 이쪽 면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와이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아까 전에 픽스라는 거 어떻습니까? 삐딱하게 기울죠? 이 커브에 노멀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베이스 노멀이라는 것은 내가 지정한 면하고의 노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이 지금 이 페이스, 이 옆면하고 이렇게 수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페이스 노멀. 근데 이런 상황이 든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 노멀 써도 되고요. 그러면 벡터 디렉션 하셔가지고 어느 쪽을 잡으면 됩니까? 이 V축 있죠? Z축. 이걸 잡으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밝기.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만하겠습니다. 캔슬하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 이 벡터 디렉션 언제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 노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벡터 디렉션이라고 있는데 옆에 화살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로 갔나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작업이 진행될까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셋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거죠. 이 단면 있죠? 잡겠습니다. 근데 이제 탄젠트 커브로 잡혀 있으니까 하나만 잡히죠. 그러면 커넥트 커브를 하셔가지고 여선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스트링 하나 잡으면 되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막 지그재그입니다. 지 맘대로 돌아와 버리죠. 이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면서 입체적인 경로를 따라 흘러가는 게 문제죠.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조만 해야 되는데 막 스스로도 자전하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벡터 디렉션 하셔가지고 내부에 있는 Z축을 잡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벡터 디렉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사 가공 같은 거 할 때는 벡터 디렉션을 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어너더 커브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쪽을 한번 보죠. 스왑, 리셋, 섹션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서 흘러간다고 보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죠. F8키. 그럼 단면의 경로 따라서 경로에 노멀하게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죠. 부채꼴처럼. 마치 부채 여러분 여름에 부채 쫙 펼치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어너더 커브 잡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브를 직선 한번 잡아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시작하고 끝이 평행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 단면이 지금 방향을 트나요? 안 틀죠? 착착착착착. 무슨 얘기냐고요?
컨트롤 J, 와이어프레임 1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해를 안 틀게 되는 거죠. 와이어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어너더 커브를 쓰지 않겠습니다. 픽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단면이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어너더 커브가 있구나. 어너더 커브라는 것은 어떤 걸 잡으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이 단면하고 사실은 이렇게 잡으면 좀 곤란하겠죠.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선을 잡으면 Y가 생성되는 모양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어너더 커브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 잡을까요? 이렇게 수직이죠. 그렇지만 단면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겠죠? 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이드가 하나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드 하나 잡았죠? 섹션 하나 잡았죠? 어너더 커브 이 스파인 기능 한번 써볼까요? 스파인을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쓰고 그냥 픽스 해보자.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다 대고 어너더 커브까지 잡는다 치면 어너더 커브의 노멀 아이건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커브 잡을까요? 이 선을 잡으면 이렇게 노멀하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여러분 선택해 쓰시면 되겠어요. 보통은 이제 그냥 수입 땡이지만은 어너더 커브를 이용해서 시작과 끝을 평행하게 이렇게 맞춰야 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판단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다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뭐 있나요? 여러분, 스텝 보면요, 어너더 커브 되어 있고요. 포인트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제를 중구난방으로 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자. 그렇죠? 지금은 이 빨간색 타원 단면이 이 밑에 중심을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자, 스왑, 리셋, 단면, 빨간색, 그 다음에 가이드, 예작했습니다.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F8키. 예.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상하죠 좀. 위에서 봤어도 그렇고 옆에도 봐도 그렇고 좀 뭔가 이상합니다. 자, 한번 수정을 해보죠. 먼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벡터 방향성을 잡는 거죠. Z축. 그러면 그나마 이 단면이 경로 따라 이렇게 돌돌 말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말리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 뭐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제를 잡았던 건 뭐냐면 이 중에서 포인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쭉쭉쭉쭉 흘러가면서 항상 이 점을 바라보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포인트 개념을 쓰시면 콕 찍어보자. 어떻습니까? 이 단면을 향해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위에 부분에서 밑으로 올면 올수록 어떻습니까? 이 점을 향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사져 있지만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평행하게. 그렇죠? 신기하죠? 이렇게 스스로 이 중심을 향해서, 그렇죠? 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내려오면서 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포인트 개념 잘 쓰시면 상당히 유용할 때가 있겠죠. 자, 이런 형상 만들 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형 스프링 같은 거 만들 때 너 수익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리셋 해보죠. 자, 어떻게 만드느냐? 이 단면을 가이드 커브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시트 바디로 만들죠. 하면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이게 아니라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면서 스스로 막 꼬이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것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에서 앵귤라 로우입니다. 컨센서는 항상 세울 수도 있습니다. 90도. 신기하죠? 네. 바깥쪽으로 안 세워지네? 네. 바깥쪽으로 세울 수도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자, 큐브 해보죠. 0도부터 360도 하면 한 바퀴 마치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꼬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쓰면 상당히 좋겠죠?
또 하나는요. 자, 앵글러로 하는데, 자, 큐브를 해보죠. 뭐 나머지 것들은 앞에서 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한 10바퀴만 꼬이게끔 해볼까요? 곱하기 10 하면 이렇게 도로로로 꼬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크게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바깥쪽으로 하다 보니 그런가요? 안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쭉 시트 바디 저는 큐비오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이케이션 아니고요. 다른 로커브를 쓰는 건 아니죠. 현재 상태에서는요. 자, 스파인도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죠? 아, 이게 순간 헷갈립니다. 자, 컨스턴스 스케일링이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요 시작과 끝을 딱 맞추는 기능이 고정시키는 기능이 하나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자, 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제가 순간 헷갈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360도 한 5바퀴만 꼬여 볼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한 20바퀴 해보죠. 그러면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예. 이래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작업을 지냈는지 순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 앵귤러로 그러면 이 큐브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자. 죄송합니다. 리스하고요. 커브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커브 하나 잡겠습니다. 시트 바디로 하죠. 시트 바디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앵귤러로 하는데 여기를 큐브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0도부터 360도 곱하기 뭐 15바퀴요? 이렇게 만드니까 큐브는 시작과 끝이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나와서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서 부드럽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드럽게 시작하는 부분하고 부드럽게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마치 직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걸 리니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굉장한 복잡한 기능을 쓰지 않고도 이 수입 기능을 쓰시면 수입에 이런 기능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꼬이는 형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원형 스프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예. 자, 보죠. 홈에 보시면 튜브 있죠? 있네요. 튜브. 자, 안쪽은 너무 작고 3 정도만 주겠습니다. 아웃사이드는 3. 커브를 먼저 잡아야 되나요? 그러면 탄젠트 커브를 하셔야지 바깥선을 잡으면 되겠죠? 자, 안쪽은 한 3. 이 3이 안 됩니까? 얘보다 작아야죠. 얘를 네버를 0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한 3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뷰 하면 이렇게 파이프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한 어떤 논리적인 수식을 쓰지 않더라도 이런 원형 스프링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예, 싱글 커버, 싱글 세그먼트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커브야 컨트롤 B 숨겨버리면 원형 스프링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죠? 제가 왜 단면을 한쪽으로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지 않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다 보면 스스로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디렉션, 오리엔테이션이죠. 퍼스트 디렉션을 한번 살펴보죠. 스왑, 리셋, 단면은요 이쪽을 찍겠습니다. 탄젠트 커브, 그 다음에 커브 잡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상당히 정상적인 거죠. 이렇게 방향을. 근데 만약에 픽스 오리엔테이션을 퍼스트 디렉션 하신 다음에 이 방향성을 잡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방향성이 아니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노말 방향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방향성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폴스 디렉션이나 여기서는 벡터 디렉션 하셔가지고 이 선을 잡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벡터 디렉션 언제 쓰는? 이런 3D 형상, 3차원 경로따로 흘러갈 때, 이런 단면상에 있는 이런 경로따로 흘러갈 때는 차라리 펄스 디렉션 쓰셔가지고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안 그리고 이제 뭐 픽스로 하면 이렇게 흘러가있죠. 그렇죠? 자,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기능은 섹션 1개, 가이드 1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가이드가 2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다고요? 어디요? 한번 보겠습니다. 셋, 리셋, 단면이 하나, 2개 잡았어요. 그 다음에 가이드를 있죠? 하나만 잡았습니다. 그럴 때는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리셋 뉴 하셔가지고 가이드를 하나 더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가이드 커브의 개수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